안녕하세요. 내일의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신 아크 인베스트와 관련하여 조금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서 간단히 공유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대로 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아크 인베스트의 소수지분 투자자인 리졸루트가 대주주 지분을 취득하는 옵션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CIO 겸 CEO인 캐시우드는 이에 대해 반격할 채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아크가 운용하는 ETF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셔서 알고 넘어가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우선 리졸루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 여러 운용사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동시에 펀드 운용과 펀드 판매를 지원해주는 회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16년 7월에 리졸루트는 아크 인베스트에 소수지분 투자를 단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7월 13일 기준으로 아크는 약 2.8억 달러의 운용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180억 달러를 운용하는 대형 운용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때 당시 아크는 리졸루트의 지분 투자를 허용했을까요? 과거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 아크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상품의 판매 능력, 성장을 위한 기회, 그리고 자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자금 부분이 조금 와닿았는데 캐시우드가 2014년에 아크를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라는 회사에서 투자 경험을 쌓고 이후 나와서 회사를 차렸을 텐데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자금을 대겠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캐시우드는 리졸루트가 펀드 판매 능력,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아 투자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졸루트가 투자한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캐시우드 팀의 운용 능력이 이유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이때도 정말 운용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아크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굉장히 절박한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졸루트가 소수지분을 취득하면서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2021년에 대주주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리졸루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졸루트는 이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대주주가 변경되면 이것은 어드바이저 계약의 즉각적인 해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크가 운용하는 상품들에 대한 자문 및 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크 상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아크가 이렇게까지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2.8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아크로서는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매출을 올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는 회사를 살려보자는 마음에 그렇게 불공평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아크를 키우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캐시우드를 내치는 배은망덕한 리졸루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인스티튜셔널 기사 하단에는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리졸루트가 아크 인베스트의 대주주 지분을 취득하겠다고 통지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공시한 것이 10월 29일인데 바로 며칠 전인 10월 26일 아크는 리졸루트를 판매사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판매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태를 트리거한 것은 아크 인베스트의 독단적인 판매사 교체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까지 종합해서 보면 판매사로서 내쳐지는 리졸루트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크가 과연 판매사를 필요로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크가 운용하는 ETF들의 수익률이 워낙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2014년에 설립된 아크의 대표 펀드인 아크케이는 2014년에 설립된 이후 주가가 약 4.8배 올라갔습니다. 동기간 나스닥은 2.8배, S&P 500은 1.7배 올랐습니다. 너무나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앞장서서 아크의 상품을 홍보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이럴 마케팅이 잘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직접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크 입장에서는 판매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리졸루트는 한 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가 우리를 내보내기 전에 우리가 너희를 내보내겠다는 이판사판 작전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캐시우드가 운용에 잘 집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캐시우드 입장에서도 워낙 대형 회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리졸루트 입장에서도 오히려 회사를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캐시우드가 운용에 집중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운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캐시우드가 회사를 나가서 새로운 팀을 차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대화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